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웬수원 푹 동지. 나는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웬수원 푹 동지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지가 국가주석의 중책을 다시 지닌 것은 위et남 공산당과 전체 위et남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좋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주석 동지가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치 110 2021년 7월 26일 평양. 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영원할 전승의 역사 속에는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열한 포화 속에서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전시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우리 농민들의 불멸의 위훈도 역력히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전쟁 시기 우리 농민들은 파동 전선에서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고 파동 전선에서의 실패는 전쟁의 실패로 된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시식량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적들의 야수적 폭격으로 생긴 수많은 폭탄구덩이를 메우면서 씨부침을 했고 정말 폭격이 그치지 않는 속에서 서한테까지 위장을 해가면서 낙하밤이 따로 없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유성들은 남자들이 잡는 곳으로 되어 있던 벌을 잡고 더 많은 알곡을 전선에 보내주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정전에는 남자가 하루 땅을 200평 갈아엎는 것이 거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는데 평안남도 개천군의 김낙희 여성은 18살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하루 400평, 최고 700평의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김낙희 여성의 뒤를 따라서 황해도에서만도 5천여 명의 유선 포자비가 나왔습니다. 불타는 고지에서 원수와 싸우는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 주신 땅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뿌려간 농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위해서 1952년도의 알곡 총 수확권은 1951년도에 비해서 113%로 장성했는데 이것은 34만 톤의 증산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확연도였던 1948년에 비해서는 13만 톤의 증산으로 최고 생산 수준을 훨씬 능가한 것이었습니다. 조나의 농민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결사적인 투쟁 기풍은 오늘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세세대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그대로 맥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우리가 애로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 시기에 놓고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나의 농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적들의 폭격 속에서도 mor을 냈고 전기가 부족하면 인력으로 물을 퍼서라도 이 농업 생산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투쟁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난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혹시만 자연 재해 속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나의 농민들이 쌀이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피땀을 바치며 농업 생산을 진행한 것처럼 우리도 쌀로서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성실한 땀을 바쳐나가자고 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지금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오개년 계획수행의 초태 진군에서 뚜렷한 존재를 이룩할 일념을 안고 현행 생산을 다고치면서 생산 토대를 종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 전력 생산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전력 생산을 늘리는 것이 경제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고 또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전력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북청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발전 설비들의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서 전력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서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자체의 힘으로 정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해서 전력 생산을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타빈 라비린스와 가스통 노원상복구를 중요한 가구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도 연구와 공사도 같이 힘있게 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난문제로 제기됐던 문제가 영조봉 질 문제인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영조봉 질이 이제 전문 공장 수준에 못지않게 따라서고 있습니다. 현재 6호기 대보수도 일종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올해 대보수 계획을 기한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순천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과학기술로 전력 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중심고리에 영향을 집중해서 한 가지씩 풀어나간다면 설비들이 성능 개선과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반년도 전력 생산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찾게 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보일러들에 있는 거친 분리기 개조를 완성한 데 이어서 단열 보온 벽돌에 의한 보일러 본체 보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보일러에서 미분탄 생산성을 20% 더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열 효율을 0.2% 더 높은 결과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 계통에 있는 저압가열기들이 응축수 배수 계통 개조 그리고 보일러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자동 조정 체계 도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함으로 해서 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계 청년 산업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현존 전력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비한 요소들을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차단기와 달로기를 비롯한 5개 변전 설비들의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해서 계절적 역량이 구애됨이 없이 전력 생산을 중단 없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 발전기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2호 발전기에 세형의 수차를 도입한 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물량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을 보장해서 전력 생산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야강 2호 발전소에서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전력 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수력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의 기본은 설비 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기본적인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해 태풍 파로식에 큰 물이 너무 나면서 장석이 다 깨지고 또 우리가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군 며칠간이나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올해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수문 관리를 잘하자. 수문 관리를 잘하는 게 태풍 시기에도 또 큰 물이 나가면서도 전력을 안전하게 중단 없이 한다는 걸 우리 명심하고 자동 수위 측정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또 이 수위 측정 장치에 기초로 해서 수문 관리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방법론적인 토론도 진행하고 수문 관리 규정도 따로 만들어 놓고 아무리 큰 물이 나도 전력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끔 사전 대책을 해놨습니다. 또 이거 아래 이거 장석도 그 어떤 큰 물에도 이걸 어떻게 방지하겠는가? 이거 우리 함흥수리동력대학과 긴밀한 연계 밑에 또 우리 노동자들과 합심해서 장석 보수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의 재해성 기후에도 끄떡없이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전기들이 효율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전력 소비 단위들에 대한 부하 분배와 조절을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소에서는 이미 전에 구축된 전력 생산 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그 어떤 큰 물에도 파동이 없이 전력 생산과 부하 분비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전력 생산을 정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 농촌들이 가물 피해 막이로 끓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매일 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야마다에서 혼신분투하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 막이에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 총집중되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 농사를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분발력이 백배지고 있습니다. 가물가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올해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관건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랑랑구역 영어협동농장에서도 가물가 거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식이들이 그 망가동을 보장하면서 넘물 관리와 넘뼈 용량 개선을 위한 사업에 혼임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원과 가물이 지속되다 나니까 물 온도가 높아져서 벼 뿌리가 병이 오고 자기 용량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화수식물 관리와 소름식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에서 전부터 물을 푸는데 물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뿌리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벼가 영양물질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여과성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물질 비료들을 풍부해주고 있습니다. 부촌시 때 그 오련 속에서도 여성 버사비꾼들도 많이 나오고 그 맹폭격 속에서도 이 전시 식량을 보장했는데 지금 그때 조건으로 말하면 지금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물가의 투쟁을 하나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물 피해를 막고 올해 농사를 잘해보자는 겁니다. 양수장들 다 같이 가동하는데 뽑아 쓰는 거를 단꺼번에 다 뽑아 쓰면 하우 말단까지 물이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물이 좀 바른 농장인데 도중 선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별로 지역적으로 몰아주긴 사업 진행한다고 합니다. 급수 사령 체계를 써가지고 양수장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고 배수문 관리를 종합실에 해가지고 물 관리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원이 20일 동안 지속되는 게 맞게 우리 작업반에서는 수분율이 65%, 70% 증발되기 때문에 매 지표별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했으면 다음번엔 다음 작물 넘어가고 교차적으로 이렇게 간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거 6시부터 물 줬는데 2시간 반 정도 줬습니다. 근데 30cm 줬는데 이 정도 돼야지 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온천군에서도 지속되는 폭염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가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속에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질적인 학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사는 사람이 짓고 가학이 짓는단 말입니다. 재해성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도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이 고질적인 학습을 뿌리뽑기 위한 사업이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가물을 막기 위한 사업에 군안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짜에 따르는 가물 타는 면적을 정확히 장악한 데 기초해서 군안에 보유하고 있는 물차 발동기가 달린 양식이 강우기를 총동원해서 가물 타는 면적부터 집중적으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물을 준대 맞게끔 총풀 깔아주기와 벽고 깔아주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약한 개체들에는 깨꼬리 뽑아주는 사업과 함께 이제 바두리 주변에 2% 여소 액을 비롯한 용량제 시비를 진행해서 구웠던 가물에도 원군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뼈 농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벼열병과 신임 많은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이 병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카리티탄 시비와 0.4% 보로도액 시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포시에서는 노력과 설비를 총집중하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받아들여 고온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물 받는 면적이 경지 면적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해안한 면적의 충풀 가기를 이미 진행했고 지금은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포를 보수해서 물수원을 확보하고 강하천을 이용해서 물주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기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한 데 맞게 그다음에 양수기, 원동 양수기, 강우기, 물차를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물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장에서는 지속되는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미 전에 얼곡식으로 심었던 감자와 밀버리 곡집을 강내밭에 전면 표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춘산천 걸재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물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물차와 원동 양수기를 동원해서 탕스를 들이면서 물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주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제 감을 받았던 강내밭에 까들었던 강내잎이 벌써 하루가 지나니까 이렇게 펴지고 생력이 좋아졌습니다. 한편 대탄군 과산협동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도 가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반면적이 경지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일 높은 기온이 정오 시간에 보게 되면 35도, 37도까지 올라가는데 토양 기온도 올라가고 그래서 4시 반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 17시부터 21시까지 그 시간에 물주기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유지를 해서 청도에서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푹 주게 되면 그저 3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강내 깨끗이 복귀하고 그다음에 아래 말라니 따주는 거 그다음에 층풀 깔기 하게 되면 자기 생육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원천지에서부터 강내밭까지 거리는 한 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한 30번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차의 속도가 또 지면 그만큼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지체하게 되지 않고 농장을 도려 나온 이상 힘차게 달리려고 합니다. 함흥화학공업대학 화학실험관과 함흥의학대학 체육관이 새로 일도소 준공했습니다. 대학들에 건설된 화학실험관과 체육관에는 교직원 학생들의 학과학습과 과학연구사업, 과외체육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실험실들과 강좌실, 연구실, 육체훈련실, 손수대기실, 체육과학 성과소개실 등이 그뜰이 갖춰져 있습니다. 함경남도 당연의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5일 새로 일도선 화학실험관과 체육관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대학들이 화학실험관과 체육관을 건설할 목표 밑에 건설 용량 편성과 설비, 자재 보장을 선행시켜 나갔습니다. 국가과학원 함흥군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실험 설비, 비품 등의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에 기여했습니다. 함흥화학공업대학과 함흥의학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당의 운정이 깃들어 있는 건물들과 시설물,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그 운영을 짜고들며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인재로 높은 의학적 자질을 갖춘 보건전사로 준비해갈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변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또 일부 나라들에서는 집단 감염 사태까지 일어나 전염병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아시아의 감염자 수가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8일째 연속 하루 감염자 수가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련 10일째 1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52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약 90%는 지난 3개월 사이에 등록됐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26일 하루 동안 1만 5,192명의 감염자와 247명의 사망자가 새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루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강서성 남경시 한 비행장에서 38명 감염자들은 비행장 종업원이거나 그 접촉자들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온화한 항구에서도 66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 무리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항구에서 일하던 모든 노동자들에 한해서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제한 조치들을 강화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9,592만여 명, 사망자 수는 419만 2,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하남성과 졸강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남성에서는 며칠 동안 지속된 폭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민정부 보도판공실은 25일 현재 송의 139개 현에 1,464개의 향진에서 사망자 수는 63명으로 증가했으며 86만 1,900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는 1,144만 7,8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해시와 졸강성에서는 25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 들이닥친 태풍으로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상해시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 지역을 침습했으며 이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졸강성에서는 26일에 들이닥친 시속 약 137km의 태풍으로 나무들이 넘어지고 무더기 비가 내려 여러 마을에 큰 물이 났다고 합니다. 태풍으로 송 쪽으로 150만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으며 열차와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서 우박과 폭우 피해가 났습니다. 26일 밀라노시와 그 주변 지역에 큰 우박이 내려 100여 대의 차들이 파손됐으며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운행이 한동안 중지됐다고 합니다. 시 교외의 한 주택지구에서는 우박으로 기중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27일 꼬모호 지역에서는 폭우로 큰 물과 흙사태가 발생해서 나무들이 넘어지고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남부에서도 27일 폭우로 인한 흙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흙사태로 집들이 무너지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기관은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태풍과 무더기 비로 수도 마닐라와 그 주변 지역에 큰 물과 흙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큰 물과 흙사태로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800여 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되는 속에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진과 해산, 평송, 남포의 낮 최고 기온은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초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평안북도와 차강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부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차강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7월 29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20날입니다.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북도를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서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나 고온 피해를 받으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 질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들이 여느 때에 비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때에는 제때에 의료상 방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평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로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주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30일 밤과 31일에 서해안 중부 이북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서해안의 바닷가 지역에서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8월 1일에는 북부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내리는 비는 산발적인 특성을 띠고 그 량도 작기 때문에 가물을 해소시키기 힘들며 무더위는 여전히 지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